이수경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6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건데 간단히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개사 일은 98년도, 97년도 IMF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집은 서울인데 수원에 와서 부동산 경매부터 해서 쭉 지금 현재까지 현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중개, 상가, 그리고 신도시 시작하다 보면은 조합원 생활대책 용지 같은 거, 딱지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딱지도 좀 해보고, 상가 분양 대행 사도 한번 해보고, 시대행도 해보고,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얼마 전까지 그 무료 임대차 법률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또 이제 한 몇 개월,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무작위 전화 상담을 해요. 일반인들을 하는 거, 그것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남부 감정원에서 감정원으로서 또 일도 했었었고 해서 아마도 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가 궁금하시고 하면은 저한테 뭐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은 20년 이상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네, 신분당서 바로 앞에 광교신도시라고 거기 이제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 단지 상가에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고 있고, 또 판교에서 저희 이제 나중에 최현철 교수님 상가 뭐 상권 답사 그런 뭐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수업을 들으실 텐데 최현철 교수님과 같이 판교에서 상가분단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해드릴 얘기는 저는 그 중개 과정에서 겪었던 창업부터 해서 중개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할 거예요. 경험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앞두고 있거나 소속 공인중개사 취직을 할 때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을 하고,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지. 저는 오늘 올 때 이제 마음가짐이 이제 60명의 고객과 만나서 이분들과 공감을 해서 계약까지 잘 체결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매도자 아니면 매수자 그런 입장에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사무실에 그 이제 RSA 창업 과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중개 업무 일선에서 있는 업무도 배우고 하지만 또 같이 공감도 하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기존에 본인들이 있었던 부분에서는 다 각자가 선수세요. 단지 이 중개업만 모르는 거지, 다른 부분은 가정주부셨으면 주부로서의 어떤 그 살림의 선수일 거고, 또 다른 직업이 있었으면 그 직업에서 각자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단지 이제 중개업을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중개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경험치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그거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 중개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개 테크닉이 뭐냐고.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중개는 테크닉이 없어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이 손님이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지, 말로는 A라는 물건을 얘기하지만 내심 B라는 물건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C라는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고객 성향이 어떤지,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파악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어떤 중개로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공감하는 거. 저 사람과 내가 눈 맞추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해서 그걸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상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다가 오픈할지, 어떤 일을 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지 실은 이 과정에 있는 모든 수업들이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타겟을 정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해보고, 아니면 다시 저희 이제 무료 강의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또 새로운 분야를 들으면 돼요.
가급적이면 내가 창업에 쓸 수 있는 돈에 맞춰서 내가 익숙한 곳, 내 집 근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근처, 내가 알고 있는 인맥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일단은 일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일단 무조건 창업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공부를 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채워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쌓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용으로 갈지 이 주거용으로 갈지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쵸? 근데 지역을 선정할 때 참고로 본인이 거주하는 근처로 갈지 신도시 뭐 이거 제가 예시를 담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창업 계획서라는 것도 해야 돼요. 그 창업 계획서 안에는 어떤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영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창업 자금을 얼마를 내가 가져갈지, 예를 들어서 보증금 얼마에 권리금 얼마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이제 아까 선생님처럼 신규 분양받은 상가면은 내 상가면은 월세가 안 들어가요. 그럴 때 나는 거기에 직원을 몇 명을 채용해서 할지 아니면 혼자서 할지 주변 여건도 좀 봐야 되고, 인근 중개사무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저런 거에 대해서 창업 계획을 좀 저희가 세워둘 필요도 있습니다. 사무실을 계약을 했으면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인테리어 집에 가면은 33평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얼마가 들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1000인지 2000인지 3000인지 난 그게 궁금한데,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 생각하는데,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도배 신규 상가 같은 경우는 도배하는데 한 뭐 대략 50만원 정도 이 정도 들어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 할 때 저희는 이제 페인트 칠을 했는데, 페인트를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들고 뭐 도배하면 50만원 넉넉히 들 것 같아요. 보통 한 10평에서 커야 한 15평? 작으면 8평. 뭐 그 정도니까. 바닥, 나무를 깔았는데 한 80만원, 100만원 정도 들어요. 예. 간판도 썬팅하고 전면 폭이 한 3m 80 정도, 아마 한 4m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에서 350 정도? 나는 근데 뭐 뒤에다가 막 백 유리를 깔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들겠죠. 냉난방기 있어야죠. 150에서 200 정도. 커피머신을 렌탈해도 되고 뭐 한 10만원, 20만원짜리 해도 되는 거고, 복합기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팩스까지 다 되는 거 컬러로요. 그 다음에 책상 2개 그런 거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전화기 한 4대 정도, 라인 2개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20만원 정도, 냉장고 작은 거 기타 등등 했을 때 1000만원 정도 들어요. 집기 정도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추가될 것들이 노트북, 노트북하고 이제 뭐 그런 거, 노트북 한 대가 보통 한 250 정도 들죠 요즘에. 그런 거 이제 추가로 하면은 비용이 드는데, 얼추 사무실을 세팅하는 데는 기본 한 1000만원 정도면은 얼추 꾸밀 수가 있어요. 뭐 전자칠판, 저희 사무실에도 전자칠판이 있는데 나 전자칠판 놓고 싶어. 그럼 플러스 200 되는 거고, 전자칠판 필요 없고 그냥 액정, 텔레비전 조그만 거 하나 더 갖다 놓고 싶어. 그러면 뭐 한 50만원 더 추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1년 선배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참 그렇고, 물어봐도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구체적인 걸 얘기를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궁금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적어왔어요. 네. 이제 순서대로 이제 가면 사무실도 계약했고 인테리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저희? 뭘 해야 될까요? 에? 등록, 그쵸? 어디 가서 할까요, 등록을? 따끈따끈 하잖아, 우리 이제 공부한 거. 뭐 해당 구청이나 뭐 해당 시 가서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 개설 등록에 관련된 거 이렇게 쭉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소공까지 해서 등록을 하고 하면은 다 이제 사무실 창업 준비는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소속 공인중개 등록하는 것도 구청 가지 않고 요즘에 정부24에서 다 가능해요. 그 공인인증서 있으면 정부24에 들어가면 다 등록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 창업부터 해서 인테리어까지 다 했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다 등록을 해서 저희 이제 개설 등록을 다 걸었어요. 우리 이제 마케팅하고 이제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서류를 보는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물건을 받았는데 이 물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 어디서 뗄까요?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행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발급하는 방법하고 또 휴대폰으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어야 돼요. 그 정부 사이트는 크롬에서는 안 열리는 거 아시죠? 익스플로어에서만 열려요, 컴퓨터가. 운영체계가 왜 크롬이 있고 익스플로어가 있는데 손님이 딱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늘 하던 건데도. 그럴 때는 손님 계약서 써야 되는데 서류를 발급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항상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모든 앱을 휴대폰으로도 깔아놓고 컴퓨터로도 뛸 수 있게끔 준비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또 건축물 관리대장 어디서 뜰까요? 정부24에서. 떼보신 적 있으세요? 떼보신 적 있으세요? 오케이. 또 없으시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우리 이거 써 있는 거 보고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공부한 거 기억하고 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계약서 쓸 때 그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이 서류 3개는 기본적으로 항상 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건축물 관리대장 휴대폰이건 컴퓨터건 뭐 등기사항 증명서도 컴퓨터건 휴대폰이건 거의 1, 2분 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내가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는 거. 물건을 받았는데 손님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토지 하시는 분 있으셨는데 토지는 말로서 이렇게 여기 뭐 무슨 땅이 있고 여기가 뭐 관리 지역이 뭐고 저기 용도 지역이 뭐고 이거를 말로 하면 손님이 다 이해를 하실까요? 페이퍼로 줘야겠죠. 그럼 뭐 어떤 페이퍼로 줘야 될까요? PPT. 그쵸. 간단한 PPT는 좀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분들이 엑셀하고 PPT 정도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놔야 돼요. 근데 그거 뭐 그 컴퓨터 학원 같은 데 다닐 거 없이 요즘에는 유튜브에 워낙 잘 돼 있어요. 워낙 하나 전문 기술을 다 배울 필요가 없고 딱 쓰는 것만큼만 그거 한두 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돈을 따로 추가해서 등록을 해서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고서 쓰는 거 아니면은 그것도 어려우면 기존에 있는 보고서 그냥 받아서 그 위에다가 글씨만 수정해도 돼요. 사진 바꾸기, 글씨 수정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그 앱을 깔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들을 제가 일단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인터넷 등기소,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정부2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리얼에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그 뭐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뭐 기본 그 물건에 대한 정보까지도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 집에 가셔서 보시고 하나씩 다 앱에 깔아보세요. 아니면 일단 쉬는 시간에 앱에 다 하나씩 깔아보고 로그인해서 들어가보고 가입해보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먼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가지고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발급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국토정보,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이 이제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예전에 KB에서 하던 모든 그 실거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감정원으로 다 거의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면은 아파트 단지별로 주거용 플랫폼 어느 기타 플랫폼보다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나 지역 그 아파트 실거래가 그런 뭐 전세 실거래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하고 뭐 이제 도로명 주소,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계산기. 어저께 저희 손님이 오셔서 양도세를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같이 앱에 놓고 있으면은 손님하고 물어보면은 아, 잘 몰라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컴퓨터로 가서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앱 열어놓고 같이 보면서 손님하고 하면 돼요. 저는 여기 이제 부동산 폴더를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 제가 지금 여기 해놓은 것들 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고객이 질문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 눌러서 같이 계산을 하면 돼요. 이 복잡한 거를 제가 다 외우고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내 지식을 가지고 계산하다가 틀리면 내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앱을 놓고 같이 보고 풀면은 그거는 뭐 설사 숫자가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의 과실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모바일 팩스, 그리고 네이버 관련돼서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지도, 네이버 블로그 등 이런 것도 이제 앱에다가 깔아놓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하는 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앱을 다 깔으니까요. 늦게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중개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휴대폰이 조금 좋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쨌든 전문직이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은 33평이 거의 한 1800세대가 33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해외에서 거주하는 분도 많고 지방에서 있으면서 물건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은 속도도 답답하고 막 내가 내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일을 할 때 도구발도 좀 있긴 있어야 돼요. 도구가 좀 좋아야지 이게 일하는데 좀 속도도 빠르고 같은 사진이어도 좀 예쁘게 나오고 내 얼굴도 좀 뽀샤시하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한 8기가에다가 용량이 한 256에서 512기가 정도는 돼줘야 돼요.